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여름이면 우리 학교에서 대학 진학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고등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는 물론 중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관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송아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이한 후 잠잠하던 캠퍼스가 중고등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제8회 대학 진학 박람회가 개최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진학 협업으로 함께 즐겨요라는 주제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교육청과 우리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총 12개의 다양한 정보관이 운영됐습니다. 제1관과 2관에서는 92개 대학교의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제2관은 이번에 신설된 전문대 정보관으로 고문원 도서관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중학생을 위한 진로체험관을 비롯해 고등학교 입시정보관과 상담관도 신설됐습니다. 더불어 학과탐색관과 대학 선배 멘토링관에서 대학생 멘토들과 예비 후배들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고교생들이 자세한 진학 경험과 실질적인 대학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요 대상이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다 보니까 좀 더 본격적인 진학 상담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제가 어떻게 학창세장을 보냈는지 그런 거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면접을 보고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1번은 뭐 쓰고 2번은 뭐 쓰고 이후에는 자소서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직접 물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피드백도 받으면서 유익한 시간 가졌습니다. 또한 맞춤 상담관에선 대입 관련 전문가들이 투입됐습니다.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분석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입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제 성적에 맞춰서 적정 대학 선정해 주신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아리를 뽐내봐는 BNIT 건물에서 진행됐습니다. 25개 우수 동아리의 체험을 비롯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들로 구성됐습니다. 저희 학교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활동들을 저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입학본부 측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진학과 진로에 대한 정보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학은 변화하는 입시 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기획의 어떤 그 방향은 학생들이 꿈을 찾고 그다음에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진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대학 진학 박람회.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외롭지 않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GNU 뉴스 정송아입니다. 지난달 우리 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의 연합대학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학교 측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학교는 줄어드는 학령 인구와 재정난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연합대학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합 구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후 2021년까지 최종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구축의 컨설팅을 맡은 한국생산성본부는 1차와 2차를 거쳐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1차 보고회에서는 사회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창출 대학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고 2차에서는 통합 전후의 학생 정원 및 예산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짚어줬습니다. 또한 최종 보고에서는 각 단과대에 따라 달라지는 캠퍼스 위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나온 제안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학교의 몫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컨설팅 결과는 용역회사의 제안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통합 당사자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 대학교 상황을 고려해 두 학교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 국립대학 신지원사업에서 지원한 우리대학과 경남과기대와의 연합대학 구축을 통한 대학 통합 연구 종목이 7월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방학 중 열린 보고회로 인해 정보 전달의 기회가 부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줘 정보인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대학 통합에 관한 설명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NU 뉴스 김정현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 우리 학교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변화하는 학내 시설의 모습들을 김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 새 단장 중인 30동의 모습입니다. 방학 동안 도서관과 30동에서 성면 제거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도서관은 7월에 성면 제거 공사를 마무리했고 이번 달 내로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로 교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30동은 성면 교체와 더불어 노후화된 1, 2, 3층 화장실 보수 공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방학 중 공사가 진행돼 기존에 공부하도록 개방한 30동이 임시로 폐쇄됐습니다. 대신 중앙도서관 2층과 교양동을 개방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대체한 겁니다. 경상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성면 공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이고 그리고 반드시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방학 동안 도서관 성면 제거 공사를 했던 거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공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학생 생활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아람관에서는 에어컨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학 동안 에어컨 공사가 진행 중이며 관생들은 아람관 대신 제2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5동에서는 노후화로 인해 화장실 및 샤워기 보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를 완료해 계획 단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학생회관은 노후화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학예방학 동안 새 단장하는 우리 대학, 학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다닐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GNU 뉴스 김나연입니다. 저출산이란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성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단어 하나에서부터 성평등을 향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사회에 만연했던 성차별 논란은 성평등을 위한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흔히 쓰던 단어도 성차별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영화 제목으로 쓰일 만큼 흔히 쓰이는 여교사라는 말, 그리고 감독의 첫 작품을 의미하는 처녀작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쓰이고 있죠. 그러나 여성을 상징하는 말을 빼고 교사와 첫 작품이라는 말로 사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일상에 어떤 불편한 진실들이 스며들어 있는지, 이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의 주체가 여성 중심으로만 설명된다는 겁니다. 예시로 저출산과 유모차를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산은 그 주체인 여성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출생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뜻으로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표현하면 전달하려는 의미가 더 정확하겠죠? 유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모차를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유모차 또한 어머니 모를 사용해 엄마가 행동의 주체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유모차가 아닌 유아차로 부르면 아이가 행동의 주체가 돼 바람직한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성범죄와 관련된 단어들은 가해자 입장에서 표현됐다는 겁니다.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상대방 모르게 촬영했다는 의미인 몰래카메라,
온라인에 배포된 과거 연인과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을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 두 단어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임을 나타낸 의미가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들의 아픔과 공포가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 촬영이라고 부르면 바람직한 표현이 되겠죠. 리벤지 포르노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러한 단어들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갖고 생각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말도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고 봅니다. 마치 이걸 뭐 남녀 대결 문화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라는 인식을 우선 깊이 해야 되고 말도 그게 걸맞게 만들어가고. 지금까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단어를 바꿔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스튜어디스가 승무원을 지칭하는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승무원 쪽에 치우친 용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양성평등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성차별적인 용어부터 먼저 없애야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그래도 뭐 여성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것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뀐 언어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평등을 향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느끼는 기회가 되셨나요? 사용할 때는 몰랐으나 알고 보니 많은 단어 속에 불편한 지실이 숨어 있었네요. 세상을 향한 작은 변화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김하은이었습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자원학 전공과 경남숲교육협회가 협력체제를 구축해 신청한 산림청의 유아숲 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교육을 담당하게 돼 유아숲 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일정은 8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2018 유학 및 국제교류 관계자 초청연수 위탁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각국의 국제교류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7월 16일부터 5주간 경상대에서 제5차 지스팸 2018이 개설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입학식은 7월 16일 오전 11시 공과대학 기계공학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렸습니다. 5주간 FDEX와 소선가공 공정해석용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배우며 특히 FDEX는 경상대 전만수 교수의 소선가공 CA 연구실에서 개발해 국제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소선가공 시뮬레이터입니다. 변화는 항상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최근 학교와 사회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설렘 가득한 맑은 내일을 가져다 주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